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 유아체육 수업을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부터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 유아체육은 앞으로 3주, 4주까지 이렇게 대면 말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체육 수업의 특성과 그런 신체 접속, 그런 공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 때문에 학과장님과 얘기를 해서 2주 정도 더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난 뒤 아마 대면으로 만나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비대면일 때에 조금이나마 더 많은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영상으로 전해주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앞으로 2주도 나름대로 잘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면서 새로운 이름 집안체육 그리고 우리 집 놀이터를 아마 만나 뵀었을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한번 해봤던 우리 집 놀이터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짧게 한번 되짚어 드리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우리 집 놀이터 프로그램은 소수의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했을 때는 교사랑 하면 좋고요. 근데 대다수 참여 수업, 그 다음에 공개 수업, 참관 수업 때 부모님들과 아이랑 함께 했을 때에 부모님과 아이의 신체 접촉,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내 아이랑 스킨십,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 내 아이의 운동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엄마 아빠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런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짧게 오늘은 좀 뭐라도 하나 많이 해주고 싶어서 짧게 설명을 하고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집 놀이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콩콩놀이였거든요. 자, 콩콩놀이 사진 보이십니까? 점프해서 아이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엄마 정수리에 닿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점프를 했을 때 손바닥이 정수리에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아이가 동기 유발이 되고, 처음부터 점프했는데 너무 가까이 닿거나 아무리 점프해도 손바닥이 내 정수리에 닿지 않는다면 아이는 흥미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조금 더 단계가 지나면 하이파이브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센스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탬버린이라든지 소리 나는 것도 손에 들고 있어서 혹은 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두 번째 사진 메뚜기 놀이거든요. 메뚜기 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뚜기 놀이는 아이가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아빠가 아이의 손을 당겨주는 겁니다. 최대한 아이들이 척추 길이끈과 둥근을 사용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되, 절대 혼자 못 올라오니까 아이가 힘이 빠졌을 때 우리 아빠가 엄마가 팔을 뒤로 당겨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사진입니다. 열려라 참깨 준비했는데요. 아이가 다리를 벌리고 V자를 벌리고 있고, 엄마는 바깥으로 벌리고 아이는 안 벌리려고 힘을 쓰고 안쪽 운동, 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아이는 다시 벌리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엄마랑 아이랑 아빠랑 아이랑 역할을 바꾸어서 아이가 힘껏 다리를 벌려서 아빠가 안쪽으로 다리를 모으고, 반대랑 똑같이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빠가 다리 힘을 딱 쥐고 있으면 아이가 못 벌리겠죠? 근데 아빠가 센스 있게 조금씩 벌려준다면 내가 아빠 다리를 벌렸다라는 그런 성취감에 더 신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쭉 이 수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엄마 아빠들이 애를 이기려고 하는 부모가 많아요. 이 수업을 할 때에는 꼭 부모님들께 바로 져주지 말고 스릴감 있게 가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져주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라 참게 하면서 하체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운동도 하지만 부모니까 아이 다리를 옆으로 많이 벌려서 스트레칭도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 아이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또 엄마 아빠의 다리를 벌려서 우리 엄마 아빠가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 아이가 굉장히 유연성이 없어요. 좀 뻣뻣합니다. 근데 아빠가 굉장히 유연해요. 그럼 100% 엄마가 뻣뻣합니다. 혹은 엄마가 굉장히 유연한데 아빠가 뻣뻣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우리 유연성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운동 능력 중에서 뭐 순발력, 근력, 근지구력, 평행선, 균형 뭐 이런 기초운동 능력 중에서 유연성이 가장 빨리 발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20분씩만 한 달, 두 달만 해도 금세 유연성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유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천적으로 유연성을 길러도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유연성이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사람의 몸은 정말 공평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평균적인 겁니다.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우리 사람은 힘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또 힘이 셉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는 유연성이 좋은데 힘이 좋은 사람이 있죠. 조금 드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려라 참깨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키가 쑥쑥 커져요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고 그렇죠? 예. 한 발씩 점프하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세 바퀴 해가 돌기도 하고 손잡고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이렇게 하는 키가 쑥쑥 커져요라는 우리 집 놀이터도 있었고요. 또 다음은 동굴 통과하기. 사진 보이시죠? 아마 이 동굴 통과하기는 아이도 운동이 많이 되지만 우리 아버님들도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엎드려 뻗쳤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려 뻗쳤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서로 땀을 흘리면서 신체 활동을 하는 우리 집 놀이터 아마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마사지도 했었고 그 다음 윗몸 일으키기, 비행기 태우기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우리 집 놀이터를 한번 해보았어요. 자, 꼭 우리 집 놀이터를 현장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집 놀이터 설명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에 조금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면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 두 개를 배우더라도 그게 여러분들께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집 놀이터도 지난주에 영상을 봤고 오늘 설명을 들었으면 이 자료는 아직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들께 꼭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집안체육 프로그램 두 번째로 휴지를 가지고 수업을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휴지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접목시켰을 때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 웃음, 동기유발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운동 효과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또한 지지난주에 베개와 이불에 이어 휴지, 이 프로그램도 꼭 여러분들 개인께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의 프로그램으로 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시간 영상 하나 더 보내드릴 텐데요. 금방 했던 지난주 했던 이 휴지 집안체육 프로그램을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지난주에는 율동에 이어서 스트레칭 하시는 거 봤죠? 우리 저희 회사에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태권도 5단의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집안 체육을 할 때에는 율동도 보여주고 스트레칭도 보여주고 이렇게 한 카트씩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트레칭 영상도 틀어놓고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과 함께 따라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난주 영상 봤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휴지로 손으로 치기였습니다. 휴지로 손을 치기.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휴지 손으로 치기입니다. 휴지를 근데 이게 두루마리 휴지는 좀 그렇고요. 각티슈 휴지를 써야 되고 각티슈 휴지를 떨어뜨렸을 때 내려오는 이 속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7세 정도는 이렇게 떨어뜨리고 손으로 치는 거 쉬운데, 만약에 5세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면 이건 팁인데요. 현장 스킬입니다. 이 휴지가 한 장에 두 장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두 장을 한 장으로 한 장씩 떼서 던져주면 훨씬 어린 아이들은 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으로 우리가 아는 각티슈가 보통 두 장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떼서 하면 떨어지는 속도가 그만큼 느린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풍선을 가지고 떨어뜨려서 치는 게임을 할 때 난이도를 높이려면 풍선 크기를 작게 하면 빨리 떨어집니다. 중력의 힘으로. 근데 풍선 크기를 크게 하면 풍선이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수록 천천히 물건이 떨어져야지만이 반응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손으로 치면서, 손으로는 거의 다 치니까 동기유발시키고 아이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발로 차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발로 차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래도 아이들은 성공하든 못하든 내가 발을 하늘로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들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휴지로 헤딩하기입니다. 휴지를 높은 곳에서 아빠가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아빠가 높은 곳에서 휴지를 떨어뜨려 주면은 아이는 이 휴지를 점프해서 이마나 정수리에 닿게 합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센스가 있다면 아이 바로 머리 위에서 떨어뜨려 주는 것보다 뛰어가서 멀리 딱 던져놓고 아이가 달려와서 점프하고, 또 부모님이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나면은 아이가 달려와서 점프해서 헤딩을 하고,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이들은 좀 더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네 번째인데요. 휴지를 몸에 붙이고 달리기입니다. 자, 배에 휴지를 딱 붙이고 혹은 허벅지에 휴지를 딱 붙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다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상에 봤을 때 공간은 조금 좁습니다. 근데 집안에 거실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베개 같은 것들로 이렇게 작은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트랙처럼 뛰면 몸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와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운동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몸에 휴지를 붙이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아이에게 생기는 운동 능력이 뭘까요? 그렇죠. 순발력도 생길 수 있고 또 지구력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유아체육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놉니다. 근데 결과는 운동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유아체육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장을 들고 뛰지만은 나중에는 3장, 4장, 5장을 몸에 붙이고 뜁니다. 그럼 과연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5개 붙이고 붙일 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뛰어가고 있는데 아빠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여줘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입으로 드리블 하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영상 때처럼 바닥에 휴지를 놓고 불면서 이 휴지를 저 끝에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엄마가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은 미리 바닥이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닥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이 게임을 하면은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몸에 더 안 좋은, 예, 그죠? 세균들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빠랑 아이랑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휴지를 두고 그리고 불면서 시합을 하면 아이는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공기를 들어마셨다가 뿜었다 들어마셨다가 뿜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휴지를 입으로 드리블하기, 이렇게 우리 집안체육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휴지 썰매 타기입니다. 솔직히 이 휴지 썰매 타기는 부모님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덩치도 크고 그 다음에 쑥그려서 쪼그리고 앉아서 팔다리를 써서 앞으로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신나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힘들어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이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엉덩이 밑에 휴지 깔고 양손으로 앞으로 전진 하는 겁니다. 단지 휴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거든요. 옷에 같은 경우는 조금 버거워하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밑에 놓고 양팔과 양다리를 서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2인 1조 썰매타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 앞에 아이가 앉겠죠? 이 결론은 뭡니까? 그냥 아이한테 즐겁게 해주는 운동 활동입니다. 이때쯤 되면 아마 부모님들은 굉장히 지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아이들은 엄청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7가지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시간만 해도 만약에 정말 아이랑 열심히 땀 흘리고 한다면 이것만 해도 3, 40분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흘리는 땀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정말 이 휴지 한 장, 두 장이 얼마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요즘 그 유튜브나 이렇게 인스타 보면 홈트 하면서 집에서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회사에도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프로필 사진 찍고 한다고 막 했는데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트가 쉽지만 않는데 이렇게 우리 집안 체육을 통해서 아버님들이 어머님들이 아빠 엄마가 도와주면은 아이에게는 정말 진정한 홈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8번째 휴지를 중앙에 놓고 휴지를 불어서 많이 날리기 게임입니다. 그죠? 자, 경계선으로 휴지를 딱 둡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많이 불어서 자기 쪽에 휴지가 적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죠? 뭐 자녀랑 1대1로 해도 되고 자녀가 2명, 자녀가 3명이면 1대3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거 할 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속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이기려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을 딱 나누어서 마주보고 휴지 불어서 게임을 진행을 하면 아마 엄청나게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운동도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9번째 휴지로 여러 모양을 접어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8번째까지 활동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9번째 앉아서 휴지를 여러 모양으로 적기를 했어요. 뭐 세모, 네모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굉장히 활동적인 걸 하다가 지금은 약간 비활동적인 거예요. 왜 중간에 이걸 넣었냐면 지금까지 8번째까지 특히 입으로 휴지 불어서 많이 날려보기를 하고 났을 때는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휴지 여러 모양으로 접어보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없지만 만약에 집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때 음료수도 먹고 물도 한 잔 먹고 간식도 섭취하면 아마 좋은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휴식을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휴식을 한다는 뜻은 그 다음에 동작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도자의 스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이랑 집안 체육이지만 아이에게 운동을 시킬 때에 스트레칭으로 서서히 몸에 피를 돌게 하면서 낮은 단계 휴지치기, 발로 차기, 헤딩하기, 그 다음에 몸에 붙이기, 달리기, 뭘까요? 러닝이겠죠? 그리고 입으로 드리블, 썰매, 2인 1조, 불어서 청백 게임 이렇게 최고조로 아이들의 체력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한번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다? 다음에 더 센 운동으로 오늘 집안 체육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휴지로 모양 짓기는 다음 운동을
지금까지 했던 운동을 위한 휴식이고 다음 운동을 위한 스탠바이 준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마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뭘까요? 던져주고 네, 휴지를 잡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공간지각 능력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공중에서 돌아다니는 이 휴지를 잡기를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장씩 천천히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이 휴지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흔들흔들 낙엽잎처럼 웨이브를 치면서 떨어지니까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뚝 떨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죠? 그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잡기 연습을 좀 많이 시킵니다. 한 2분, 3분.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딱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던져주는 휴지를 많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조금 전에는 한 장이 떨어졌고 나는 그 한 장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는데 이거 갑자기 하늘에서 5장, 10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는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휴지를 잡으려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이때 거의 아이들은 에너지가 거의 다 바닥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의 거의 뭐 운동 효과는 극에 달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던져서 아이들이 많이 잡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놀이가 다 끝났을 때에 바닥에 틀림없이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져 있던 휴지를 정리정돈하는 거, 내가 가지고 놀았던 게임 도구들을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아이의 인성 효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다 놀고 나서 마지막에 휴지까지 정리하는 정리정돈 모습까지 다 하고 났을 때에는 아마 그날의 운동이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휴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운동 효과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어때요? 우리 유아체육은 주변에 있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운동의 소도구를 쓸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소도구, 소품, 대도구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구가 소도구, 대도구가 비싸면 너무 좋으면 크게 교사의 티칭 방법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교사의 티칭 능력이 많이 들어가려면 소도구에 이렇게 활동 범위가 많은, 물론 비싸면 좋겠지만 싸더라도 이걸 어떻게 응용을 잘하냐가 아마 교사의 티칭 능력, 그 능력을 좌우지우지하는 거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교구를 사용을 하는데 누구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고 누구는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주 첫 번째 1차 수업 시간에 자, 집안체육 수업 계획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이걸 보시면 전반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목표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 그리고 세부 활동 내용 이렇게 천천히 한번 쭉 보십시오. 지지난주에는 베개와 이불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휴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현장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솔직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 자료가 여러분들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안까지 보여드리는 것도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라는 거고, 사진을 넣는 것도요, 이게 별거 아닌데 사진이 들어가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 보는 사람 센터장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상도 있고 계획안이 있고 계획안 안에 사진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강사가 수업을 잘 해버린다. 뭐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오늘까지 2번 더 비대면 수업을 하지만 이 비대면 수업조차도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렇게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생각보다 학생들이 출교도 잘하고 과제도 잘하고 있습니다. 잠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와서 우리 셋째 주 2차 시 또 다른 수업을 가지고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